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오늘도요,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그렇게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오늘 좀 움직인 종목들 보면요, 이 덕성이라고 하는 이 초전도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수출 포장, 그 두 종목을 짚어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종목, 그리고 덕성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차트를 보시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주도할 만한 정상적인 어떤 종목이 없이 그저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정말 제가 3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었지만 이런 장세는 저는 절대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좀 쉽게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죠? 예.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죠? 예.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과 원칙. 예.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이걸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 예. 주식은 시고조정이에요. 즉,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 너도 나도 누군가 이 종목을요, 제시를 하죠. 추천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여 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준과 원칙, 즉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이거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트가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즉 주가가 급락하고요, 그리고 횡보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래량이요, 큰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스타트를 하시는데 이 종목이 뭐로 분봉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다 땡이 있고요. 네이가 있죠. 그죠? 네이버 다음.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 카페였습니다. 그죠? 네이버나 어떤 뭐 다음 이 주식 카페에 많을 때는요, 회원수가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예전에 운영되면서 거기서 무료로 종목들을 배포를 했죠. 제가 거기서 무료로 배포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거의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계속 4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그저 아주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은 팔고 나가고 대주주는 차익 실현하는데 에코프로가 140만 원에 회장 여동생이 팔고 나가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사라고 추천하느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또 9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장대양봉 하나 실현시키면서 무려 22개 증권회사에서 자, 이 종목 사세요. 목표 주가 95,000원. 그리고 어떤 한 증권회사에서는 10만 원.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가죠. 제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그 내에서, 진폭 내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은 할 수 있으나 9만 5천 원, 10만 원은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BPS와 PBR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주가는요, 올라가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그리면요,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조정 준 후에 뭔가 신호를 주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목표가를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본인이 매매를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죠?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이 위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상 BPS를 확인하시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친구 당숙의 조카까지 다 이 종목을 선호하고 있다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서 대주주, 대표, 전무, 상무들이 얼마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어느 자기 물량을 조금만 시장에 장중에 던지더라도 이건 큰 악재인데 큰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흑자여야 된다. 직전 연도, 직전 분기 대비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꼭 흑자여야 된다. 영업이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인데 이게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 보시고요.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너 이름이 뭐니? 라고 그랬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청산가치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 이 부분 계산해서 예전에는 2배를 계산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PBR로 계산해서 매매하는 방법, 매매하는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세요. 참 안타깝지만요.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심의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분봉 차트인데요. 분봉 차트인데 날짜를 보니까 11월 21일입니다.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11월 21일. 그러면 그 전날을 보면요. 전날을 보면, 그죠? 캔들이 단봉이에요. 분봉인데, 그러다가 아침에, 그죠? 아침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이 3.5%고요. 이 녹색 부분이 7%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위치까지 오면요. 신호가 나오죠. 띵동 하고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자,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 기준 이 원칙만 지키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전처럼 이 포털 사이트에 카페가 아니라 주식 관련 카페가 아니라 지금은요. 너튜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너튜브에서 수도 없이 수백 개의 증권 관련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방구석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조회수가 많거나 아니면 그것도 회원수라는데 유저가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너튜브를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너튜브 전에는 지금은 좀 뜸하죠. 예전에는 막 하루에도 막 10몇 건씩 주식과 관련된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전화가 오니까 아예 그냥 수신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자체도 없어졌고 이제는 그런 쪽에서 많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노란톡.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증권 방송이라든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공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참고로 보고 또 종목 진단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도 대략 한 2천여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좀 시선으로 볼 때는요, 전혀 엉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뿐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할까 말까는요, 바로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거는 20% 이하가 되면 이미 다 떠난 거라고 그랬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주주 지분을 봤더니 8% 또는 17% 또는 5%.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셨든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장 폐지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얘는 43%. 그러니까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20% 이하 종목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무제표 들어가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어요.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뭘 체크하느냐? 재무제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자입니다. 자, 직전 연도에는 77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2년도에는 20억. 엄청나게 줄었네? 큰일 났네? 아니요. 빨간색 적자가 아닌 흑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부채 비율 42에 유보율이 461%.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150 이하에 1000% 이상이니까 50에 330과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2,809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산가치 대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저 가격 대비 2.5배수가 그거를 바닥이라고 그래요. 바닥. 근데 우리나라는 0.5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은. 어쨌든, 2.5배. 그러니까 저 금액을 2.5배 더한 그 금액이 바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했어요, 회사가. 상장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보면, 그죠? 보면 막 4년 연속 적자 회사에 뭐 대주주 지분들이 뭐 이미 상장하면서 뭐 어디다 다 던졌는지, 미리 뭐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주주분이 적은 그런 종목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죠? 신규 상장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재무제표도 표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긴 했는데 그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재무제표의 청산가치가 2,8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건 4만 원, 5만 원.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809원. 자, 그리고요. 제가 이 표시는요. 지난 상반기라고 그랬죠. 분기로 따지면 2분기가 되겠습니다. 2분기, 마지막 상반기 2분기에 BPS는 얼마였느냐? 바로 2,696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걸 PBR은 얼마였냐? 그랬더니 0.82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4,42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화면을 보고 매수해야 돼?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HTS PC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바일로 보시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모바일로 보시기는 힘들고 이 종목을 보시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요 딱 보고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암산으로 대략했을 때 얼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날은요 4,400원짜리니까 지금 2,800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매수를 해서 오케이 땡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가지 않고요. 가는 척 하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감사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 호가창에 보면요, 이때는 호가창이 살아있다가 주가가요,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 없이 호가창은요,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주가가 어제 종가 대비 0%인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예. 처음에 포착될 때는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매수를 한 거예요. 오케이. 상단 하단은 어떻게 본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371428 56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각각의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시작됐는데 플러스 3%를 초과하는 갭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갭 하락이 나올 때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대비 아까 그 종목은요, 일단 플러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면 상단 하단 3% 마이너스 3%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 지점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1.5% 물론 상단도 1.5%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진폭이 0%로부터 그죠 3% 또는 얘는 1.5 이하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갭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삼각 매매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처음에 100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봉에서 보셨듯이 예, 그렇게 나오면 100을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올라간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조정 주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보실랍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요 속상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또 추가 매수, 즉 물을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죠? 한 방에 2천만 원, 한 번에 3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는요 로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서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빠지면 오케이.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분봉에서 100만 원 샀는데 밑으로 조정 주면요 200만 원 사고 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네, 400만 원 사시는 거죠. 그러면 4, 5, 6, 700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주가가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 만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가 되냐면요.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누적 300에 여기서는 700 되고 700을 더 사면요. 합이 1,400만 원. 그런데 이 종목이 당일 가지 아니하고 일주일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보름 있다 갈 수도 있고요.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포착됐으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매매를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항상 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 철저하게 보고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께 외칩니다. 차트를 보여줄 때 재무제표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건강 상태를 보여줘야죠. 얼굴만 이쁘다고 그 차트를 보여주셔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 가시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면요. 여기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100, 200, 100, 100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즉 이게 VI 발동이에요. 이것도 VI 발동이에요. 여러분들은 0%로부터 10%가 올라가면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 VI 발동이라는 말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발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적 변동성, 이거는 동적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내가 계속 주워 담았더니 처음에 100 샀다가
이게 100 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2천만 원어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빠박 하더니요. 정적이 딱 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팔 준비를 해야지. 모았잖아요. 200, 100, 100, 100, 200, 100 모았더니 2,400, 2,500이 됐더라.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요. 합산을 해서 내가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14% 금방 가면서 OR 밴드라고 하는 성 소장이 직접 만들어서 HTS에다가 시연해 놓은 바로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여 가지의 보조 지표를 만들어 놓고 직접 시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3세판에 14% 물론 더 갈 수 있죠. 물론 20%, 22% 갈 수 있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돈 들어왔기 때문에. 자, 분봉 매매할 때 보면 특히 너튜브에서 보면요. 이럴 때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너튜브를 단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보이지 않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만 나오는 방구석 전문가님들. 당신들이 그렇게 실력이 있다면 이 밖으로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요? 처음에 100 샀어요. 그거 모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 10%입니다. 과연 10%일까요? 여기 기준으로는 10%지만, 여기서도 많이 샀겠죠. 그죠? 그럼 10%를 수익 나라고요? 아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5%도 괜찮아요. 3%도 괜찮아요. 3천만 원 샀다고 칩시다. 3%면 꽤 커요. 90만 원이에요.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꾸준하게 모아가면 내 원금 손실 없이 그대로 아까 보셨듯이 이 종목은 정상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목표가가 3,070원이 아니라 4,400원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궁금해. 이 종목이 뭐예요?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전에는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만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법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이거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야 된다라는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방송은 광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요. 거래량 없이 쭉쭉쭉 밀리죠. 그러다가 다시 튀어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아침 9시부터 대개 몇 시? 예, 10시. 대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시간 1시간 반 정도 여기만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